교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7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사전투표율을 포함하여 47.4%입니다. 가장 높은 구는 서초구로서 52.3%, 송파구와 강남구는 각 49.7%입니다. 강남 지역이 높고 강북 지역이 낮은 편입니다. 오세훈 지지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습니다. 오후 8시까지 계속되는 최종 투표율은 58% 전후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역대 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이 아닌 날에 치러진 선거 중에서는 투표율이 가장 높다. 분노 투표의 조짐이 뚜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2011년 10월 26일에 치러졌던 그 유명한 박원순 대 나경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결에서 투표율은 48.6%였습니다. 이것보다 한 10%포인트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당시 박원순 53.4%, 나경원 46.2%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은 여당이 기대는 조직 동원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마지막 여론조사대로 오세훈 후보가 20%포인트 정도의 표차로 초압승할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강남, 강북 가릴 것 없이 모든 구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장 선거에서 1대1 대결에서는 초유의 초압승이 예상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노 투표, 박영선 후보에 대한 분노 투표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의 악정에 대한 분노, 특히 작년 4.15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저질렀던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인륜적, 반문명적 행패에 대한 심판이 곧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8시까지 계속됩니다. 투표는. 그리고 8시 15분쯤 출구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거의 개표 결과와 정확할 것으로 보이고, 개표가 당선을 확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밤 10시 무렵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이 역사적 선거,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고 쓰러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으로 보이는 이 역사적 선거, 부산, 서울 시장 보궐선거의 의미를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첫째, 혁명적이고 역사적입니다. 권력과 관제 언론과 코로나 상황까지 장악한 좌익 정권의 선동에 국민이 속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사적이고, 1년 만에 국민 여론이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점에서 혁명적입니다. 2030 세대가 보수 정당 지지로 돌았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보수 혁신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청년당원 모집을 통한 청년의 조직화일 것입니다. 그런 청년 조직이 있어야 민노총의 물리력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도덕적 파산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총체적 파산입니다. 정책의 실패라기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민주당을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존재론적 파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권당의 위선, 독선, 무능, 반역성이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 겁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있게 된 선거운동에서도 반성은 커녕 아주 추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정권이, 민주당이 도저히 회복 불가능의 도덕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깨끗이 져야 할 정당이 아주 추하게 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계급 투쟁론에 물든 민주당은 자만과 독선 때문에 궤도 수정 능력이 약합니다. 이념적, 인간적 탈바꿈을 해야 하는데 골수 좌익 사상 집단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2022년 3월 9일 대선까지 근본적 반성을 하지 못하면 여론 시장에서 자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공천을 강행했던 당 지도부, 특히 이낙연과 김태년은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민주당 내의 온건 세력이 반기를 들거나 이탈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레임덕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에 큰 타격을 주어 상황 주도권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야권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단일화를 성공시켰고 이 모델을 내년 대선에 적용하려 할 것입니다. 미스터 트롯식의 격렬한 경선 과정을 도입하여 단일화를 이룬다면 흥행 효과가 대단할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 파동, 단일화 드라마, 선거를 통하여 자유진영은 윤석열,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등등 스타들을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인물난을 극복했습니다. 극적으로. 국민의힘이 승리에 도취하거나 내분에 휩싸이면 순식간에 몰락할 것입니다. 개방적 개혁으로 당의 체질을 일신하고 지도부를 젊게 바꾸고 문호를 개방하여 대선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문재인 정권의 보선 참패는 국제적 파장을 부를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속을 바라는 김정은과 시진핑에겐 타격이고 일본과 미국에는 낭보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 지형의 변화는 문재인의 안보 외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야권 요인들에 대한 신변 경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류가 셋이라고 합니다. 청년 바보,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 청년들이 야당과 손잡았다는 것은 젊은이들 눈에는 이 집권 세력이 좌익 운동권, 즉 기득권 부패 세력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좌익 세력의 정체는 그들의 반자유, 반법치, 반문명, 반사실, 반과학적 본성으로 인하여 조선조적 수급 반동 세력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에 이런 후조선적 세력이 후조선 세력이죠. 후조선 세력. 후기조선 세력. 후조선 세력이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대한민국의 피와 살과 뇌수를 깔아먹었습니다. 이제 문명의 광명이 이들을 말려 죽일 것입니다. 문명 건설의 챔피언 이승만과 박정희의 복수입니다. 거짓말쟁이 집단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분노를 폭발시킨 메커니즘은 여론과 시장입니다. 사유재산권이 지배하는 시장의 원리, 언론의 자유가 작동하는 여론의 반응, 이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권력은 여론과 시장입니다. 또 속으면 개돼지, 안 속으면 주권자라는 화두를 던진 선거였습니다. 여기에 국민이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우리는 주권자다. 감사합니다.